안녕하세요. 자, 품사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내용 1분 정도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뒤에 안 듣는 사람들 많은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품사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데 시험에 많이 나온 파트가 의문변동, 품사, 문장 성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품사는 사실 이 뒤에 문장 성분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뒤에 것까지 틀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고요. 품사에서는 용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할 체어는 뭐가 중요하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명사보다는 오히려 대명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명사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중요한데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3인칭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미지칭, 부정칭, 제기대명사를 1인칭, 2인칭과 이제 혼동시켜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뒤에 내용 보기 싫으시면 제가 올려놓은 기출문제만이라도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품사 하겠습니다. 품사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네요. 자, 품사 들어가기 전에 어디 하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거 다들 기억하겠죠? 의문이랑 음절, 형태소, 이것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단어, 지금 이거 할 차례죠. 단어, 어절, 구, 절, 문장입니다. 와, 너무 많이 남았다. 큰일 났다. 이만큼 남았죠. 이것도 아직 안 했고. 지겹다. 어떡하지? 그래요. 자, 이제 단어 하는 건데, 품사는 결국 단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품사의 정의가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품사 고르라고 하면 그냥 단어 고르시면 돼요. 단어가 뭐죠? 단어의 정의가 자립할 수 있는 걸 말했잖아요. 근데 조사 제외한 거, 조사 제외한 자립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의미, 기능, 형태인데 여기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건 의미입니다. 의미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형태는 거의 안 나와요. 형태는 왜냐면 변하냐 변하지 않냐 요거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예. 의미는 그냥 개별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품사 부류가 가지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기능은 문장 내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인데 이건 어차피 역할은 사실 문장 성분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품사의 분류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의미, 기능, 형태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의미는 명사는 뭐냐면 이게 이름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하고요. 대명사는 명사 대신해서 쓰는 거를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볼펜이면 제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볼펜 대신 이것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것은 대명사가 되겠죠. 수사는 수와 관련된 단어를 말해요. 동사는 이게 움직일 동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에 관한 단어. 형용사는 이게 모양형과 얼굴용인데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이거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은 그 왕관할 때 그 관이거든요. 그래서 뭘 씌워서 꾸며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는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를 말해요. 근데 뭘 꾸며주느냐? 얘는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거든요. 체언이 뭐냐?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능에 해당하는 그 용어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관형사가 뭐냐?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거든요. 그냥 체언이라고 하지. 그리고 부사는 이 부가 뭐 부사장, 부회장 할 때 그 부인데 좀 부차적인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의미가 중요하진 않고 얘는 결국 뭐냐?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걸 말합니다. 용언은 여기 있죠. 동사,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조사는 뭐냐면 뭐 단어들의 뭐 그 문법적인 관계 또는 이렇게 뜻을 더해주는 단어를 조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 이가, 을을, 깨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감탄사는 그냥 감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는요.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몸체자를 써서 그냥 뭐 그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하는 건데 몸의 역할이 뭐냐면은 뭐 이제 주체가 되는 구실을 한다라고 해요. 뭐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이런 식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예.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은 이게 쓸 용자를 쓰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활용하는 애들을 용언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 부사가 얘는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니까 둘 다 수식하는 그 기능을 하니까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얘는 조사는 관계를 나타내니까 관계언이라고 하고 감탄사는 이제 독립해서 쓸 수 있어서 독립언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형태는 용언 빼고는 전부 불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할 수 없다. 얘는 그래서 가변어죠. 근데 특이하게 조사 중에서 이다라고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이다 이렇게 쓰면은 얘는 동사 형용사가 아니거든요. 서술어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서술격 조사인데 얘는 뭐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변형시켜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체험 볼게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구실을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면 목적어나 보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해요.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체험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이제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 볼게요. 명사는 이름명 써서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명사는 다시 대상의 고유성에 따라 한번 나눌 수 있고 자립성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별로 중요 안 해요. 얘가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도 특히 의존명사 넘어갈게요. 대상의 고유성에 따라 보통 명사 고유명사인데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보통 명사는 고유성이 좀 없고 고유명사는 고유성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명사는 보편적인 사물에 붙인 이름, 뭐 사람, 동물, 치약, 책상 뭐 이런 거고 고유 명사는 그 고유한 걸 나타낸다는 거죠. 나라로 치면은 뭐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것들은 다 고유하잖아요. 산으로 치면은 여기에는 보통 명사는 산이지만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것들은 고유하잖아요. 그래서 고유 명사로 넣는 겁니다. 대학으로 치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거고 회사로 치면 삼성, LG 뭐 이런 거 되겠죠. 애플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왜 시험에 안 나오냐면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해군에는 수많은 이순신들이 있다 해서 사실 이순신은 아까 고유 명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거는 이순신은 원래 이순신은 그죠. 조선의 그 장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순신을 그냥 명장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보통 명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낸다면은 그 부차적인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보편적인 사물과 그냥 고유한 사물에 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다 자립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립명사라는 말은 사실 좀 웃기죠. 왜냐면 마치 여자가 아닌 남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뭐 여자가 아니면 당연히 다 남자잖아요. 자, 그건 뺄게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성을 남자와 여자로만 나누지는 않으니까 그 경우는 패스할게요. 워낙 좀 조심해야 되는 시대라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당연히 명사면은 자립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있어서 의존해야 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립명사라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립명사는. 의존명사가 중요합니다. 특이하니까. 자립명사는 홀로 자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사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를 쓰는 것들을 말하고요. 의존명사는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명사를 말해요. 예를 들면 식탁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는 얘 뺄게요. 얘가 관형어거든요. 관형어는 아직 안 배웠지만 그 아까 관형사 얘기했었죠. 그 체언을 꾸며주는 거. 관형어도 체언을 꾸며주는 걸 말하긴 해요. 관형어랑 관형사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식탁에 것이 없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얘가 있어야 돼요. 뭐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뭐 마실 것이든 뭐가 있어야 되죠. 꾸며주는 게. 그리고 어제 갔던 데로 가자 할 때 어제 대로 가자 안 되잖아요. 얘는 뭐 누가 꾸며주는 앞에 애가 필요해요. 네가 온 줄 몰랐다도
네가 줄 몰랐다 이것도 안 되죠. 그럴 리가 없다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래서 관용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의존명사는 관용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격조사를 취할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뭐 것이라는 게 있었겠죠. 근데 얘가 품사로 분류하니까 하려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얘를 뭘로 해야 될까? 근데 특징을 보니까 아 얘는 명사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앞에 의존이라는 걸 붙여서 그냥 명사로 분류를 하자라고 된 거죠. 그리고 의존명사는 혼자 쓸 수 없지만 어절을 이룰 수 있으므로 분리성을 인정하여 자립 형태소로 보고 실질 형태소로 봐요. 예.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립 형태소랑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시험에서 막 그렇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말과 꼭 띄었어야 돼요. 이 띄어쓰기에 어이구 띄어쓰기의 기준이 그 단어는 다 띄어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의존 명사도 단어기 때문에 다 띄어쓰셔야 됩니다. 예. 띄어쓰기는 조금 중요해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걸 둘째치고 실생활에서 띄어쓰기는 좀 우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 띄어쓰기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 되게 조금 옛날 기사긴 한데 13년 거죠. 전 국립국어원장의 고백 띄어쓰기 나도 자신 없다. 자, 국립국어원장도 자신 없다는데 내가 뭘 우리가 꼭 굳이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한글 학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미 오답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띄어쓰기를 막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띄어쓰기는 네이버 맞춤법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의존명사 띄어쓰기 정도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립명사 띄어쓰기는 자 명사의 뒤에 오는 경우 대체로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나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다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앞에 관용어가 올 경우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쓴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만큼이요 조사일 때도 있고 의존 명사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와 의존 명사가 모양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관용어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노력하다에서 전성 어미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걸 수식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를 얘가 명사잖아요. 그냥 아예 명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력한 사람은 대가를 얻는다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노력한 사람 이렇게 붙여 안 쓰잖아요. 사실 당연히 띄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에 게 그 수식하는 게 오면은 당연히 띄어 써야 되거든요. 여기도 뭐 웃고만 있을 사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온다면은 아는 좀 띄어 쓰자라는 거죠. 화를 낼 사람 이렇게 한다면 화를 낼 사람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예. 적어도 낼 만도 이거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명사를 쓰는 경우에는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헷갈리는 게 오면요. 보통 이렇게 그 앞에 그 명사가 오면 단어가 오면요. 붙여 쓰거든요. 그래서 구분 잘 하시기 바랄게요. 뭘 설명하려고 했더라. 그래 의존명사 이 정도 할게요. 막 의존명사도 막 솔직히 막 엄청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유정명사 무정명사는요 이게 선지로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문법에서 예전에 중세국어에서 근데 그걸 몰라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상관이 없긴 했었거든요. 이 정은 그 정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우리 초코파이 정 그 감정 정이 많다 할 때 그 정이죠. 그래서 유정은 그 감정이 있고 무정은 그 감정이 없고 이걸 말해요. 감정이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말하고요.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거나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이나 무생물. 물론 식물이 감정은 있겠죠. 근데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식물도 포함입니다. 이게 문학에서도 나오거든요. 문학에서도 유정명사, 무정명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잘 한번은 봐두세요. 근데 그 유정명사일 경우에는 이게 애게를 붙이고 무정명사인 경우에는 애를 붙이고 이렇게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걸 막 엄청 구분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선지로 나왔을 때는 아 그래 유적명사인 경우에는 어쩌고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지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저도 사실 물어보지 않는다면은 구분해서 쓰진 않는 편이에요. 어려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대자.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있거든요. 근데 인칭 대명사가 훨씬 중요해요. 지시 대명사는 사실 문제 물어볼 때 거의 상식 수준에서 물어봐요. 근데 인칭은 진짜 중요합니다. 좀 자주 물어보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인칭 대명사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3인칭 안에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좀 중요해요. 예. 자, 지시 대명사는 사물 장소들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그걸 말해요. 뭐 이것 가까우면 이건 뭐 멀면 저건 뭐 이런 거 하죠. 이거는 상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걸 설명하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 인자를 썼으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있는데 1인칭은 뭐예요? 나 포함하는 거죠.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나, 우리, 저희, 본인적이고요. 2인칭은 그 듣는 사람, 너 청자죠. 청자 듣는 사람. 너를 포함하는 경우 너희, 당신, 그대, 여러분 이런 거죠. 3인칭은요. 그 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빼고 기타 등등 다 근데 거기에는 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세 개를 좀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 세 개가 우리한테는 낯서니까.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이제 풀 수 있거든요. 미지칭은 뭐냐면요. 이 미가요. 제가 그 학원에서는 이제 애들 가르칠 때 그냥 편하게 모를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를미는 아니에요. 이게 미확인 비행물체 할 때 그 미의 미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미지칭은요. 그래서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죠. 여보세요? 모르는 사람이죠. 누가 그랬나요? 이런 거 다 모르는 거죠. 예. 근데 부정칭은 뭐냐면 아니 부자의 정할정이에요.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됩니다. 이거는 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니까 누구라도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도 누구 있죠. 여기도 누구 있죠. 안 써지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누구는 뭐 미지칭이고 누구는 부정칭이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이 그 정의만 외워놓고 가서 그때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면은 그러니까 외우면 바로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외웠을 때 틀리게끔 나와요. 알겠죠? 자, 제기대명사입니다. 앞에 나온 인칭대명사를 다시 받는 대명사인데 저희, 자기, 당신 뭐 이런 건데 저희, 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당신도 포함해 이거는 2인칭에 많이 쓰죠. 우리가 보통 저희도 1인칭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꼭 쓰는 건 아니에요. 제기대명사는 3인칭입니다. 3인칭에도 써요. 이런 것들. 자, 할머니 오늘따라 당신이 그립습니다. 할 때 이 당신은요. 할머니를 땡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3인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많이 틀리냐면 사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누가 할머니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냥 할머니 그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그게 특이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우리 아이들은 저희밖에 몰라요 할 때 이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지금 말하는 뭐 우리 아이들은 보통 뭐 엄마든 아빠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잘 그거 포함 아니에요. 자기 포함 아니니까 이거 3인칭입니다. 저희. 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수사 거의 근데 잘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 거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내신에는 종종 나오긴 한데 양수사는요.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서수사는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서수사로 나누거든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1 2 3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순서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수사와 수간형사의 구분은 좀 볼 수 있거든요. 내신에서는 종종 물어보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는 수간형사에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배워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전 문제 볼게요. 이거 92%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기억이 뭐냐면 자립명사가 단일 나타내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자립명사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립명사는 뭐죠? 그러니까 자립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여러분 1번에 이 글에는 군대 잘못이 있다.
아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여러라는 수식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귀찮아요. 07년 6월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나와도 6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는 정답률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틀리기 좋은 문제라서. 자, 볼게요.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you 말하는 거니까 이건 2인칭이죠. 근데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해서 이 할머니를 땡겨온 거죠. 당신은 이거 사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으셨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르쳐 준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그래서 이런 거 고르라는 거죠.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포함하는 거니까 1인칭이죠. 아니 그냥 숫자로만 쓸게요.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해서 저희들은 뭐야? 애들이죠. 뭐죠? 3인칭이죠. 답 3번 끝났죠? 근데 뭐가 되게 많이 틀렸냐면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와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누구는 뭐죠? 이게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3인칭이죠. 부정칭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넌 누구냐? 이건 뭐겠어요? 이게 누구가 너는 누구냐 모르는 거니까 그 3인칭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가 있으니까 너는 누구냐 해서 이거 지금 너 말하는 거 아닙니까? 2인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인칭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3%가 틀렸어요, 여기서. 근데 그러면은 그래요. 이거 헷갈리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럼 이거는 근데 너무 명확하잖아요. 왜 얘 놔두고 얘를 가냐고요. 애매한 얘로. 얘는 그냥 누구 모르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3인칭이에요. 미지칭, 부정칭. 알겠죠? 이거 헷갈리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것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3인칭이겠죠.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거는 그 지시대명사겠죠. 이거는 인칭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자, 너희를 누가 불렀니? 2인칭이죠.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2인칭이죠. 우리 먼저 갈게요. 이건 나 포함이니까 1인칭.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1인칭이죠. 넘어갈게요. 자, 76번 14년 수능 A형입니다. 자, 보기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9%네요. 그렇게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정도 나오긴 좀 그런 문제예요. 쉬워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요. 이거 고등학생일 텐데 고등학생들 보통 공룡에 관해서 관심이 없지 않나요? 공룡에 제일 관심이 많을 때는 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애들이랑 그리고 그 부모들이 가장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애들이랑 부모들. 왜냐면 부모는 어쨌든 애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아직도 공룡 책을 사주신다고? 놀랍네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주신답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그래, 이건 이해해. 우리 아이들은 저희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 한단다. 자, 1번 기억은 대화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기억. 이것. 그렇죠. 이거 지가 들고 있는 책. 니은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니은 이거 그것. 그렇죠. 할아버지께서는 책을 사주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상식 아닙니까? 맞죠? 디귿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귿 이거 당신. 이건 좀 어렵죠. 이 당신은 할아버지 이거 땡겨온 거죠. 그러니까 3인칭 맞아요. 당신이 보통 이제 우리가 you라고 야 당신 뭐야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거로 생각하는데 그 문법 시험에서는 3인칭으로 훨씬 많이 써요. 왜냐면 그 2인칭의 당신은 너무 쉬우니까. 자, 보세요.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제기칭을. 리을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리을 어디 있어? 우리 집 아이들도
우리 집 아이 청자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포함하지 않는 거 맞죠? 이상하잖아요. 학생이 그 우리 집 아이가 되면은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미음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 저희. 이것도 그거죠. 지금 땡겨온 거잖아요. 우리 아이를 땡겨온 거죠. 그래서 이거 1인칭 아니라 3인칭이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그거 물어보고 있죠. 인칭에서 3인칭 헷갈려 하니까 16년 수능 B형인데 이거 좀 너무 쉬운데 요거는 풀기 귀찮은데 그래요. 풀게요. 엄마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면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 쇼핑 나가서 참 좋아요.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저거 뭐지? 엄마 저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뭐 저거? 네 저거요. 15년 12월 30일 오늘 하루만 오늘 12월 30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50% 할인. 와 장난 아닌데. 그래 그러면 어제였네. 잠깐만요. 오늘은 그러면 31일이죠. 그렇지 마지막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어제였네.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한대요. 31일까지. 그런데 제 옷도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영수도 옷 사줘야지.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옷 입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쇼핑 갈 때는 따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엄마가 보통 자기 옷만 사는 게 아니라 따라온 사람 옷도 사주거든요. 전 항상 엄마 쇼핑 갈 때 꼭 따라가요. 기업과 비읍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그 청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엄마 그렇죠. 그 엄마라는 거는 지금 영수 입장에서 엄마라는 거니까 비읍은 누나도 그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잖아요.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기업과 시옷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엄마 그렇죠. 시옷은 뭐죠? 우리 아들 그렇죠. 우리 이것도 맞죠. 니은과 디귿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어디야? 저거. 네, 저거. 동일한 대상. 리을과 미음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리을은 뭔데요? 오늘. 그렇죠. 오늘은 30일. 미음은 어디야? 어제 30일. 그렇죠. 비읍과 이응은 화자와 이게 되게 헷갈리게 해놨네. 화자 청자를 가리킨 제3자. 비읍은 누나. 이응은 청자잖아요. 영수. 그래서 아니에요. 3자 아닙니다. 이거는 답 이거 잠깐만. 5% 2 1 5인데요. 야 이거 날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5% 이거 반성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18년 9월 95%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알아서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 이거는 13년이니까 이제 14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법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법 제재로 나온 비문학 문제예요. 비문학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거 비문학들을 넣어놨냐면 비문학을 다 넣은 건 아니에요. 근데 딱 이거는 인칭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근데 평가원이 굳이 이걸 뽑았다라는 거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고, 그리고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 평가원이 뭘 중요하는지 또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인칭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안 읽고 그냥 풀게 너무 읽기 너무 귀찮으니까. 자 이거는 많이 안 틀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뒤에 많이 틀린 것들이나 풀어볼게요. 자 이거 많이 틀렸죠. 56%. 보기 A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해서 그 2인칭 찾으라는 거죠. 자 한상무 김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부장 상무님도 때맞춰 오셨네요. 그렇죠. 상무님 때맞춰 오시지. 상무님은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늦게 일찍 도착했어도 방금 도착했다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상무님 부담되니까.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상무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 고모님 뵈는 게 몇 년 만인가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시. 저는 이 관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기 네 분이 같이 오시네요. 그 부부가 같이 온다는 거죠. 여기입니다. 고모고 어머 이게 누구야? 한상무 아니야? 한상무한테 상무님은 사실 되게 높거든요. 상무가 이게 여러분 상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회사마다 직급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있었던 회사는요. 저는 부사장은 없긴 했는데 사실
되게 길죠. 이씨 괜히 했다. 약간 후회되고 있어요. 자, 저는 이거였습니다. 완전 사실 족밥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앞에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 상무가 좀 별거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임원이에요. 여기까지가 막 연봉 막 몇 억씩 받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일반 월급쟁이라고. 물론 이 사람들도 월급쟁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월급 받는 사람들, 부장, 차장, 과장, 이 부장이죠. 그러니까 상무는 되게 높아요. 근데 고모가 상무 아이고 한상무 이렇게 제가 볼 때 오너 일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자가 그 임원을 하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요즘이야 조금씩 늘어는 막 유리천장 없애고 해서 늘어나긴 했는데, 옛날 사람일 거 아니야. 한상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이 둘이 엄청 친구라서, 친해서 그 옛날에 무슨 뭐 대학교 때 같은 하숙집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숙집 주인이었다라든가. 뭐 제 별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너무 그래요. 아니면 그냥 뭐 진짜 그 고모가 옛날에 뭐 부사장이나 사장님 정도 했을 수도 있죠. 오너 일가가 아니라. 그래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칭 하는 건 뭐죠? 상무님도 때마침 맞춰 오셨네요. 잠깐만, 상무님 당신 말하는 거잖아. 1번이네요. 인칭 그 끝이야. 고모님 이거는 뭐 없는 사람이니까 3인칭이죠. 우리를 하니까 나 포함이니까 1인칭이죠. 저기 네 분이 오시네. 이거 3인칭이죠. 이게 뭘 많이 틀렸냐면요. 이걸 많이 틀렸네. 50 56% 7 8 23 4 D를 다 틀렸네요. 내외분은 3인칭이죠. 왜냐면 저기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할 때 이 내외는 아직 저기 예를 들어 한상무랑 김 부장이 여기 있어요. 네 분 여기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 부장이 저기 네 분이 같이 오시네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직 2인칭으로 되는 게 아니라 3인칭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네 분이 같이 오시네 해서 지 혼잣말이잖아요. 이거는 한상무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부장은 지금은 고모가 한상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3인칭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칭 물어보는 거는 자주 나왔는데 또 틀렸죠. 자, 밑주신 단어들이 기역과 니은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해서, 이 기역 니은이 뭐냐면은 이 당신, 그러니까 이때는 2인칭이고 이때는 3인칭이다 하는 거 지금 계속 나왔죠. 몇 번째 물어봅니까? 이거 이제 틀리면 안 돼요.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이거 2인칭이죠. 일전에 너의 말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2인칭이죠.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자기는 나 말하는 거 아니고 2인칭 말하는 거죠.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자기가 누굽니까? 학생들을 끌고 온 거죠. 그럼 이건 3인칭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네가 바로 우리의 2인칭이죠. 요즘 자네의 혈색이 2인칭이죠. 그대가 보여준 정성이 2인칭이죠. 서영씨가 한이 웃는 그대 모습이 2인칭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2인칭이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 2인칭이죠. 다 계속 읽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이것도 이거는 그냥 골고루 틀렸어요. 3 8 5 3 5 1%예요. 체어는 여기서 끝낼게요. 그 다음에 용언 하겠습니다. 용언 좀 길거든요.